청와대 입 대변인 마이너스 재산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너무 간명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재산 얘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우리 시각이었죠. 취임 첫 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자연설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만나보시죠.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저렇게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유엔 순방을 이제 마치고 돌아올 텐데 이제 순방을 같이 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속속 공개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 네. 뭐 재산들 쭉 나왔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본인에게는 뭐 이렇게 썩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 박수현 대변인이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보수적인 분들은 재산이 많고 좀 진보적인 분들은 재산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조금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공개됐던 청와대 참모진들의 재산에 따르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재산의 이 많음과 적음의 여부가 진보와 보수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참 저도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재산이 많았어? 뭘 해서 재산이 많지? 좀 그런 의문스러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대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 제가 예전부터 알지만 이분 정말 재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할 때부터 그렇고 이 서울에 지금 현재 공주가 원래 지역구거든요. 근데 지금 공주에 집이 있는데 매일 저하고 이제 밤늦게 방송하고 나면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차 놓칠까봐 뛰어간다는 거죠. 왜 서울에 집이 없냐 그러면 자기는 서울에 집이 없어서 공주까지 가는데 이제 열차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스를 놓치면 어디 잘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열심히 버스를 타러 가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재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국회의원 또 이게 낙선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일하게 청와대 이번에 참모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처음으로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이 된 다음에 한 첫 걱정이 집 걱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박수현 대변인은 대변인 임명 때부터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 그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 인사라고 해야지 맞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통합의 리더십, 그 통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 청와대 인근에 보면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대경 빌라라고 있어요. 그 이제 대통령 경호실 빌라라고 하는 걸 줄여서 대경 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임명하고 난 다음에 거처가 없다는 거, 서울에 이제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대경 빌라에 살 곳을 마련해 줬다. 이런 얘기가 또 알려져가지고 박수현 대변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또 SNS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정정해야 될 게 지금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당 인사가 아니고 사실 안희정 쪽 안희정 충청 쪽 지사제 캠프 쪽에 있었죠. 캠프 쪽에 있었고 민주당 쪽 인사는 맞습니다. 뿌리는 민주당 쪽이고 국민의당은 아니고요.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된 건 사실은 이제 이혼한 배우자의 어떤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마이너스 한 4천 정도의 마이너스 재산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이 재산 때문이 아니고 이혼한 배우자가 몇 억대 어떤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재산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네요.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재산을 다시 또 부를 수도 있고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너스 재산이라는 게 주목이 됐었어요.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재산이 좀 꽤 됐어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재산 증식 과정이 투명하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늘 53명의 문재인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다만 보면
이 다주택자들이 좀 위원장님 꽤 있단 말이죠. 글쎄, 이번에 이제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예.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를 굉장히 이제 좀 압박하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집 팔아라. 이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그 과세가 무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이란 것이죠. 예. 지금 강경화 장관도 지난번 아마 이제 청문회 때 문제가 된 게 바로 거제도에 있는 전원주택에 문제가 됐었죠. 예.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교수분이신데 이제 그 교수분이 이제 가서 살기 위해서 집을 졌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투기 아니냐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위장 전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집들 왜냐하면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을 이렇게 놔두고 좀 집도 여러 군데에서 좀 몇 군데 한 것 같고 특히 또 이번에 보면 이렇게 현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철 경제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이 30억 넘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18억, 부인이 한 13억 정도. 예. 그 재산 합계가 거의 60억 가까이 되던데 이분이 제가 그래서 경력을 보니까 뭐 대학 교수 한 것 이외에는 뭐 크게 어떤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하성 그 실장,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선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주식도 보유하고 많이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저 해외 언론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보면 특히 이제 그 이 재산이 알짜 부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 강경화 장관부터 해서 글쎄 그래도 이 포인트는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게 저 김성환 평론가님 네. 뭐 강경화 장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도 도곡동 아파트 이왕 송파구 사무실 분양권 다음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위원장도 청담동 아파트 뭐 구미 단독주택. 글쎄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저게 다주택을 보유한 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못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렇죠. 예,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건 투기의 대상에서 주거의 대상으로 이제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위공직자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택 보유한 걸 이렇게 보면 이 투기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집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경우 돈을 대신 대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다 스토리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현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지금 파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뭐 투기 지역으로 묶고 이러면서 꽉 묶어놓은 상황인데 나중에 안 되면 보유세 문제가 거론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보유세밖에 지금 현재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주저주저하거나 그러면 당신들 너무 집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 진짜로 만약에 투기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저는 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좀 솔직하게 해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그 전에 공개가 됐던 조국 수석도 그렇고 장하성 실장도 이종훈 실장이 네. 뭐 당시에도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고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내년 4월까지 또 양도소득세 이 문제 때문에 이분들 그 얘기까지 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그들이 맞다면 우리도 맞다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국민들도 사연이 많거든요. 사연이 다 있죠. 두 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투기로 몰지 말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저라도 고위공직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해명이라도 하죠. 이 나머지 국민들은 국세청 가서 해명했다가는 해명 안 들어줘요. 그러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들한테 세금을 물어라가 아니라 다 두 채 갖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을 투기꾼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경험담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